이제 아마 그 창업 도약 패키지 아마 그 여기가 떴을 거예요. 네. 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할게요. 예비 다음에 도약, 그 다음에, 예비 다음에 초기, 그 다음에 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비, 그 다음에 여기가 초기, 그 다음에 도약, 이렇게 됩니다. 다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예비에서 잘하면 서류 면제에서 초기로 가고, 초기에서 잘하면 서류 면제돼서 도약으로 가고, 요런 컨셉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 초기 기업 때 이제 이 창업 도약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에 가서 이제 VC를 만나잖아요. 벤처 캐피탈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VC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테크트리를 못하면 이런 지원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사실 뭐 콜드콜을 한다거나 콜드메일을 이제 VC에 보내갖고 이제 투자를 받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씨앗이 돼서 이제 그 VC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보통 팁스를 가길 많이 원하죠. 그래서 사실 팁스가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막 많은 이제 기관들이나 정부 지원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팁스에, 정부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테크 인큐베이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팁스라고 하는 건데, TIPS.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돼 있고, 그 팁스 기관한테, VC한테 투자를 받으면 이제 그 R&D까지 해서 9억에서 10억까지 이렇게 R&D도 지원받고 투자도 3억 이상 지원받고 뭐 요런 이제 테크트리가 이제 팁스고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팁스가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그 초기 때는 계속 궁극적인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아시는 뭐 야놀자라든지 그다음에 음 여기어때 이런 데들도 그렇게 성장한 이유는 그 회사들은 다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라 그래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해서 50억까지 이제 투자 보증 융계를 다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는 이제 스스로 그런 이제 뭐 야놀자나 뭐 이런 데처럼 뭐 그 숙박업 못 저기 어플 있잖아요. 예. 그게 다 팁스라든지 신보의 스타트업 프로그램들 다 이용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출을 막 200억, 300억 하려면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지 않고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개인이나 민간 투자자가 붙지 않고서는 좀 어렵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 도화선이 되는 게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 팩터는 뭐냐면 사업화 자금을 한 1억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그 창업 프로그램 이수가 결국에는 VC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연관이 돼서 산학연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이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정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뭐 기술특례 상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가장 베스트인 경우고요. 만약에 이제 업력이 오래되면 이제 VC 투자는 3년 이상 된 기업 잘 안 들어와요. 5년, 7년 넘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창업을 하는 거죠. 재창업을 해서 이제 뭐 배우 하나 내세우고 그 배우라는 얘기는 이제 뭐 CEO나 이제 CTO의 학력이라든지 이제 나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 분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VC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한 게 사실은 요거고요. 돈은 금액적으로는 이제 2.5억, 2억에서 2.5억,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아마 최대 2억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최대 3억이었는데 그래서 요 자금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창업 도약 패키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중심 대학들은 사실은 이 비용을, 정부에서 준 비용을 쓰는 게 상당히 좀 자유로워요. 생각보다. 뭐 차 사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연구 개발비처럼 막 뭐지? 꼼꼼하게 막다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차료, 그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다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연구개발비 R&D 과제는 임차료나 노트북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다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조금 더 편하고 그래서, 요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나, 창업 사업을 선호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창진원 사업이에요. 이 K 스타트업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K 스타트업이에요. 여기가. 창업진흥원에서 창진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R&D 이제 아이리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R&D 사업이라 이게 동시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얘 하면서도 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아이템은 조금씩 달라야 되지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R&D고, 얘는 비즈니스 모델, BM이라 그러잖아요. 요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을 만들잖아요. 앱을 만든다. 자, 봐봐요. 그 얘는 안 돼요. R&D는. 예전에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어플 만든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 어플을 막 정말 막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돼요. 그 어플을 만들어서 회원수나 이제 그 고객 수를 얼마나 모아서 그 내 사업을 얼만큼 앞으로 잘할 것인가를 써내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기술 개발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지금에 있는 어플에서 얼마만큼 더 디벨롭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앱이나 어플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 만든다면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식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구 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업 계획서가 잘 작성이 되면 선정의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또 포인트가 되고요.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났고 얘는 이제 나오는 거고 투자 연계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여기 보면 투자 유치 실적 보유인데, 이 투자 유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ICPS나 전환사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형태가 돼도 이게 가능한지, 개인 투자 조합이 해도 가능한지, 엔젤 투자만 받아도 가능한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나와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까 같이 이제 팁스나 VC의 어떤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투자 이제 그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명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요건이 그 정도 요건이지 않을까? 꼭 이제 팁스의 82개간의 정보 등록된 VC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민간 개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실적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은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음, 지방 기업에 대한 이제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실적이 있고 이게 있으면 충분히 5월 달에 이것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서울 경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법인세 문제도 있고 과밀업체권력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 전혀.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갖고, 그게 지산이든 뭐든 안 올라가지고 지금 이자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방은 사실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요런 것도 보면은 다 비수도권 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R&D도 지방 테크노파크 사업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일반형이죠, 일반형. 그래서 전 분야 창업기업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통 1.5억 원 정도 나와요. 보통 1.5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업력 3년에서 7년이고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인데 대부분 신산업 분야에 해당이 돼요. 막 식품 이런 건 안 되지만 AI가 요즘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은 10년 이렇게 해서 보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신산업 분야는 이제 10년 이내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업력 위충족 기업 중 이거 이제 3년이 안 된 기업이겠죠. 3년이 안 된 기업 중 요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여기 있었던 기업들은 부침 5에 부침 5가 그 매출액 20억 이상,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자 수 대표이사 제외하고 10명 이상 이런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치 모의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은 서류가 면제입니다. 서류가 면제고 발표만 하는. 근데 발표로 가면 2대 1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경기, 부천, 인천, 이렇게 보건. 이게 충청권은 이렇게 넣는 거죠. 서원, 한국, 충청권이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번영내 주관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창업 기업 본점 소재지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번영내 주관기관이면 경기, 부천, 인천, 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되겠죠. 네. 경쟁률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경기창조혁신센터에 몰린다. 부천산업진흥원에 몰린다. 인천에 몰린다. 뭐 그거는 모르죠.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경쟁률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경쟁률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2억 원이고 1.2억 원 이렇게 되니까 한 1.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도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연구개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는 그 한 10억 정도 이상 그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 도약은 3년 이후에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100억, 150억 회사들도 들어와요. 근데 그 디딤돌 사업은 매출액 20억 미만만 할 수 있게 딱 정해놨잖아요. 근데 얘는 매출액 기준이 없어서 창업 연도는 4년, 5년 됐는데 6년, 7년 됐는데 매출이 막 300억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매출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낼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매출이 없다라고 좀 적다라고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얼마나 차별화된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예전에는 보통 뭐 7대1, 8대1 되는데 지금은 막 15대1, 20대1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일단 또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챗 GPT가 막 있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챗 GPT를 나만 사용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지만 지금은 다 사용을 하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해를 해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선정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억 원, 이렇게 이제 되고 2억 원 지원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3년에서 7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신청 가능 업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기준이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이에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보통 이제 등기가 나오고, 등기가 이제 일종의 출생신고죠. 예, 법인으로 따지면.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 뒤에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이 아니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업 중심 대학이 4월이나 5월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딱 걸리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경영사 넘어갈게요. 예, 아까 주관기관 권역 선택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쭉 넘어갈게요.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점이 있는데 이게 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 아이템이 이 기후테크 분야 창업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제 우리 코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표준산업 분류 코드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기후테크 분야의 그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표님들이 쓰시는 그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모두 다
이 기후테크 분야로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정말 1점, 2점 갖고 막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해당 사항이 이제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PSST인데 사업 계획서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 프레블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제 솔루션이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이고, 이제 팀 구성인데, 지금 보면은 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문제 인식은 이제 필요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 이제 시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 뭐 이런 거면 이제 좋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하고 성장 전략인데,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할 전략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시장 진입 현황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3년에서 7년 사이라고 하면, 뭐 5년 기업이면 5년이고 3년째 된 기업이면 3년째 된 기업이고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진입해 왔는가에 대한 현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그 3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레퍼런스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협약 기간 내하고 여기가 이제 이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협약 기간 내 10개월입니다. 10개월. 10개월. 이때 이제 뭐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과 지표가 있겠죠. KPI가. 그리고 이제 협약 기간, 여기가 이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중장기 사업 계획이 되는 거고, 여기는 협약 기간 내에 10개월 내의 사업 기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 건데 1단계가 요쪽에 이제 들어오는 거고 2단계가 여기 이제 실현 가능성이 들어오고 3단계가 요쪽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억을 받으면 이제 기존에 사업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10개월 이내에 해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3년이 됐든 5년에 걸치든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 이게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될 거고요. 이쪽은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의구심이 없어야 될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이쪽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역량이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잖아요. 매출이 많이 일어났었을 수도 있고 뭐 정부 조달 실적이 많을 수도 있고 튼튼한 거래처들을 많이 확보해 놨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여긴 좀 꾸미기가 어렵고 여긴 꾸미기가 좀 어렵고 여기는 이제 매력적으로 좀 꾸미기는 게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산출물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요 3단계가 스토리 라인이 일정하게 딱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요.